그래서 여러분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국의 도시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의 그 인터넷 업계의 각 세대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의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뭐 어떤 그때그때 흐름이 있어요. 그때그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떤 것이 성행할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라던가 공유 경제라던가 이런 굉장히 성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사업 트렌드를 펑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풍자의 입구자, 그래서 순풍이 불어오는 입구라는 뜻이고, 샤오미 참여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돼지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사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기면 그 날개를 돋친 듯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돼지도 그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기면 날 수 있다. 이거를 샤오미가 그걸 빗대어서 그렇게 표지를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도 이런 그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 하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겨라 이렇게 창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창업을 굉장히 추진하는 정책을 폈었고 그런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창업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 중국의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나 중국은 BAT의 입김이 매우 센 나라입니다. BAT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이제 각 앞글자를 딴 그 약자인데요. 이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창업 기업을 뭐 이렇게 사거나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되지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BAT 이 세 기업들이 창업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텐센트만 하더라도 그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42%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 기관들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성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유니콘, 그러니까 그 해에 10억짜리 기업이 넘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한 펀딩 순위를 보면은 세콰이어 캐피탈, 텐센트 그리고 IDG 캐피털이 올 정도로 그렇게 그 텐센트가 매우 공격적으로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도시별로 어떤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중국에 가실 때 도시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선 도시들은 그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신천 이렇게 네 개 도시를 중국의 일선 도시라고 하고 이 도시들의 특징은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북경, 상해, 신천 이렇게 거의 화살 모양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있고 중국은 동쪽이 평야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많아지고 험해지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이런 수준으로 발달했습니다. 평야 쪽에 굉장히 경제가 발달한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어,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경제도 약간 둔해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신흥 이선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항저우, 그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있는 난징. 그래서 난징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자전거 공장들이 특히 많이 있는 티엔진, 또 독일 기업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딸리엔은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딸리엔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때문에
뭐 한국 유학생, 뭐 일본 유학생 이런 다른 유학생들이 많은 그 이제 유학을 하려고 많이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나중에 창업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곳으로는 이제 스촨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천 요리 잘 아시죠? 그게 나오는 곳이 바로 스촨성입니다. 거기서 중심대 도시가 되는 청두 쪽에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기구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거기서 창업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외에 총칭은 그 클라우드가 많이 개발된 그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산지가 있는 도시이고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공유 자전거보다 이제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도시이고 또 클라우드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 이제 중국에 있는 애플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모두 다 이제 충칭에 있는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 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많이 이점이 있습니다. 치안 같은 경우는 이제 천년 고도인 장안, 네, 그 과거에 이제 당나라라고 불리던 그 번영하던 시기에 이제 동서간 실크로드의 거점이 됐던 아주 중요한 도시죠. 여기가 이제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서 또 많은 그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선 도시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국 하면 네, 수도인 북경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많은 유니콘 기업들, 그러니까 10조 가치 기업에 달하는 기업들도 북경에서 창업을 하고 또 여기서 투자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먼저 중국의 물론 수도인 만큼 정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가장 명문대들도 북경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칭화대, 베이징대, 그리고 인민대가 다 북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졸업한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팀을 꾸려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창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벤처캐피탈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본사가 북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창업을 할 때보다도 북경에서 창업을 했을 때 더 많은 그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경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국 대기업들 중에도 북경에 본사를 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바이두, 징동, 띠디, 그리고 샤오미의 본사가 모두 다 이제 북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가 다 이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던가 콘텐츠 기업이라던가 다 이쪽에 주둔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는 틱톡의 본사인 찐러토티어가 북경에 그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하이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도시이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영어가 중국에서 그나마 잘 통하기도 하고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뭐 맥도날드의 아시아 총괄 본사 그리고 뭐 디즈니 뭐 아디다스 이런 대기업들의 그 아시아 중심 그 본사로 그 상하이 지역에 많이 주둔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스타트업들의 마케팅이나 광고를 주둔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발달한 분야로는 뭐 의료나 헬스케어 쪽, 또 운송 부분 쪽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라던가 뭐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상하이에서 진출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항저우 같은 경우는 그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기서 파생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알리바바의 그 타오바오에 이제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뭐 옷가게라던가 이런 서비스들도 항저우에 바로 위치해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알리바바가 이제 그 B2B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알리바바의 광군절, 그 빼빼로데이, 그 11월 11일이 중국에서는 싱글데이거든요. 그 솔로들의 날이고, 이날이 또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알리바바가 24시간 동안 이제 600명의 기자를 초청해서 한 커다란 홀에다가 이제 한 면 스크린을 두고서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어떤 브랜드의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쫙 나오는 그런 그 그래프를 보여주거든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빅데이터 어그리게이션부터 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이걸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B2B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유니콘들을 많이 키워냈고요. 그리고 광저우는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방한 항구인 만큼 정말 그 전통적으로 무역이 크게 발달했어요. 칸톤 페어라는 그 중국의 굉장히 큰 그 무역 그 컨퍼런스도 이제 광저우에서 열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중국의 핀테크 기업, 그러니까 재정적인 쪽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그 광저우에서 창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